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가 계획된 거라면 이미 끝난 거죠. 밤이 깊었다. 컴퓨터 화면 속 도면이 느리게 회전했다. 미세한 각도 하나가 틀려 있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 완벽한 계약 하나로 맘대로 집의 앞날도 이지혁과 지은호의 앞날도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설계된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다.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맘대로 집은 작은 회사였다. 홍보팀도 홍보할 예산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의뢰는 뜻밖이었다. 지은호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금액 너무 큰데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았죠. 새로 부동산 플랫폼 런칭하는 업체래요. 우리 같은 팀 찾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일까요? 글쎄요. 진심으로 설계해줄 회사를 원했겠죠. 그건 맞는 말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의뢰인 이름 한도현, 연락처 하나. 그 외엔 아무 정보도 없었다. 프로젝트 첫 주. 서류 검토 중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다. 은호 후배 이상한데요. 뭐가요? 계약서 6항에 보세요. 설계 도면 오차로 인한 모든 손실은 시공사 단독 부담. 이건 거의 자살 조항이에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지은호는 조항을 다시 읽었다. 그 문장은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내가 검토했어요. 근데 이 문장 그땐 없었어요. 그럼 누가 넣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수정 흔적은 없었다. 누군가 서류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쓴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첫 번째 설계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고객 측에서 수정 요청이 왔다. 지은호 실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벽면 각도 다시 조정 부탁드립니다. 각도요? 어떤 각도죠? 도면에 표시돼 있던데요. 표시요? 전 그런 각도 표시한 적 없는데요. 메일에 첨부된 그녀의 도면 파일엔 실제로 45도 조정이라는 붉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보낸 사람도 수정자도 지은호였다. 그녀는 얼굴이 굳었다. 이거 제가 수정한 파일 아니에요. 그럼요? 제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데. 이지혁은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예요. 누가 우리 내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졌다. 자재 발주가 엉뚱한 창고로 가거나 날짜가 하루씩 밀리거나 비용 산출표의 단가가 0 하나씩 늘어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은호는 밤을 새워 다시 계산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실장님,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우릴 미세하게 흔드는 방식이죠. 그럼 누가요?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흉한 계획이에요. 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사람 손이에요. 우리 시스템을 알고 당신의 습관까지 아는 사람의 손. 그 말에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습관까지 아는 사람. 그건 오래전 함께 도면을 그리던 사람. 그날 새벽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에 낯선 발신자가 있었다. 보낸 사람 ARCHLIVE. 제목 실수는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짧았다. 당신이 만든 선 하나가 회사를 바꿀 거예요. 잠시 후 화면에 또 같은 제목의 메일이 새로 떠 있었다. 이번엔 첨부 파일이 있었다. 그 파일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설계 도면이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면 승인 지은호 실장.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그 파일을 닫았다. 일주일 후 고객 측에서 연락이 왔다. 설계 오류로 하자 발생했습니다. 벽체 하중이 기준 미달이에요. 이지혁은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설계는 안전수치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도면상 서명은 지은호 실장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날 오후 맘대로 집은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 그들에게는 회사가 끝날 수도 있는 액수였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누군가가 실장님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실장님일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은호를 피하기 시작했다. 실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명은 실장님이잖아요. 회사 망하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밤마다 도면을 다시 열어봤다. 도면의 선은 같았지만 그 안의 수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정확히 그녀가 습관적으로 입력하는 오차만큼 누군가 그녀의 작업 패턴을 완벽히 알고 있었다. 이지혁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말했다. 위약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오류가 내부 조작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누가 언제 파일을 건드렸는지. 그걸 입증할 로그. 박성재가 끼어들었다. 은호 후배 지여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수정자 로그가 계속 애드민으로 찍혀. 그건 제가 쓰는 관리자 계정이에요. 지은호가 대답했다. 근데 제가 그 계정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은호 너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날 밤 지은호는 노트북을 켠 채 잠들었다. 새벽 3시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그리고 한 문장이 타이핑됐다. 실수는 죄가 아니야. 하지만 변명은 죄가 돼. 그녀는 눈을 떴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분명 봤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다. 새 메일 도착. 보낸 사람 없음. 첨부 파일 이름 벽완성본. 그녀는 마우스를 올려놓았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맘대로 집 계약 파기. 위약금 즉시 청구.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지은호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 이건 제 책임이에요. 아니요. 그들이 만든 책임이에요.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일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도면 파일 하나가 바탕화면에 있었다. 동생의 선물 .dwg. 그 안에는 붉은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건 누나의 도면이야.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막혔다. 며칠 후 이지혁은 밤늦게 회사 서버를 확인했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접속 로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접속자 주요 ARC 위치 외부 공용망. 날짜는 3일 전, 시간은 새벽 3시.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지호. 그 순간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저 사실 이메일 받았어요. 그녀는 폰을 내밀었다. 그 화면에는 지강호가 보냈던 메시지가 있었다. 이건 누나의 도면이야.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갔다. 결국 지강호 짓이었던 거야? 실장님은 아니 은호 너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 아니 너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그 전에 이 모든 게 지강호 짓이라는 걸 느꼈을 거야. 그녀의 손에서 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지은호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정말 몰랐다는 변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미리 알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받게 될 비난이나 책임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지혁의 슬픈 눈동자에서 아니라고 정말 몰랐다고 말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영원한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메말라버려 굳게 굳어버린 입술을 떼내며 은호는 말했다. 선배, 미안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이틀 후 맘대로 집은 임시 휴업 공지를 냈다. 언론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작은 회사의 작은 실패는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회사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제목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이지혁은 그 메일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화면 속 반사된 자신의 얼굴 뒤로 누군가의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갔다. 화려한 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